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처리 기사 2025년도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려고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주를 한잔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죠. 질문들을 받고 답변들을 드렸는데 그 답변들을 모아가지고 이번 공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5년 전반적인 안내를 드리기 전에 올해를 한번 돌아보면은 먼저 합격률부터 보도록 할게요. 늘 그랬듯이 1회가 가장 높죠. 36%, 그리고 2회가 27%, 그리고 3회가 20%의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 1회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조금 낮아요. 자,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2회나 3회 같은 경우에는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 시험까지 얼마 시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1회는 12월 달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12월, 1월, 2월, 3월, 4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공단에서도 25년도 이제 실기 시험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작년도 합격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격률이 이렇게 나왔네. 그럼 70% 이상의 수험생들은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거고, 25년도 필기 합격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1회에서 어느 정도 덜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1회 합격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난이도가 가장 낮으니까. 그러니까 25년도 자격증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1회 시험을 꼭 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여러 가지 파트들 중에서 몇 문제가 출제됐고 몇 문제가 출제됐고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25년도에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분석할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문제를 더 풀어보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계산식이 2문제가 나왔고 프로그래밍 언어 8문제, 데이터베이스 4문제, 그래서 14문제. 자, 그리고 2회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 1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9문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3문제, 그래서 13문제. 3회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계산식 1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9문제, 데이터베이스 3문제 해가지고 13문제.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이론이라는 거죠. 이론 6문제, 7문제, 7문제. 물론 데이터베이스 여기 안에는 이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제가 계산식이 특이하다라고 했던 거는 지금 24년도 보니까는 매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23년도까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출제가 한번 될까 말까 그런 게 계산식 파트였는데 24년도에는 특이하게 계산식을 매회 출제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25년도에도 매회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 출제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답이 딱 나오는 아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이런 비중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정도의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3문제에서 4문제 꼬박꼬박 출제가 될 거예요. 나머지가 이렇게 이론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높아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 내가 합격을 해야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합격 점수는 12개가 돼야 되는 거죠. 60점. 12개가 돼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는 그 합격 점수에 미치지가 않는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틀려라 라고 그렇게 출제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생각이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예전에 기출문제들, 이론에 나오는 이런 기출문제들을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론 포기하고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기출 같은 경우에 요것을 잘 돌려가지고 합격을 할 거야.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운이 1회 오면 좋겠지만 2회 올 수도 있고 3회 올 수도 있고 25년도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럼 26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1년 내내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은. 운 좋으면 합격하겠지. 근데 운이 없으면은 1년 내내 아니면 2년 내내 정보처리 기사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운에 의존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운에 의존하는 공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12개의 확률, 그러니까 12개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산식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까지 해가지고 확률을 높여주면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운에 맡겨? 그 운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많이 나와요. 계산식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DB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실무에서 쓰이느냐? 많이 안 쓰여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차라리 이론 파트예요. 이론 파트에 나오는 형상관리라든지 배포라든지 CI가 뭐고 DI가 뭐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보보안 용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지 여기는 계산식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격증만 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이런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실무에서 쓰임새 있는 자격증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론하고 여기 있는 것들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5년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기 강의. 실기 강의 교재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24년도하고 교재가 조금 틀려져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교재를 내지 않았지만 교환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따로였어요. 자, 실기 교재 안에는 여기 안에는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문제 약 한 200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환으로 했지만 재작년에는 교재로 냈다가 작년에는 교환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한 400문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실기가 2권으로 분권이 될 거다. 그래서 이론 쪽하고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쪽하고 이렇게 두 개의 교재가 나오게 될 거예요. 1권, 2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실기 교재가 될 거고 여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따로 빼가지고 얘는 그 문제처럼 그러니까 문제풀이 집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실기도 사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실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예전에 이론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 24년도에도 공부를 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리고 교재도 있어. 그러신 분들은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한 게 조금 나눴어요. 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를 조금 줄였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빼버렸지. 과감하게 빼버렸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늘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얘를 하나로 합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뺐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계산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 제가 C 언어가 140 몇 문제, 자 그리고 자바가 50 몇 문제, 그리고 파이썬이 30 몇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200문제가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센 게 569문제예요. 500. 200이 아니라 569문제라서 조금 더 추가가 될 거예요.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이렇게 추가가 될 건데 그러면은 거의 600문제에 가까운 그 내용들이라서 얘네들을 같이 예전처럼 한 권에 묶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분권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실기 교재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실기 교재가 되는 거고 요것만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따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럼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또 사야 돼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뭐 지금 새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사는 게 좋겠지만은 24년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만 따로 추려가지고 교환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고 그리고 그 계산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교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많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24년도에 내가 아쉽게 불합격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교재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교재를 활용을 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막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것들을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해주시면
이미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실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강의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 실기 강의 안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기 강의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하고 이렇게 두 개의 강의가 엔잡에서 판매가 될 건데, 그럼 실기 강의도 들어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래요? 아니야. 실기 안에 여기에는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24년에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론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만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갖고 요것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다른 그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 부분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강의로 따로 제공을 하는 거지, 실기 구매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구매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실기 안에는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을 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따로 아마 판매가 될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두 개, 실기 강의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엔잡에서. 자, 강의 오픈 일정. 제가 요거는 일단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12월 23일 날 오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재, 그 문제들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타도 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주일 정도가 늦어져서 12월 30일 날 이렇게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날, 그래서 똑같은 강의인데 여기 실기 안에 들어가는 똑같은 강의인데 제가 병행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라서 얘는 일주일 있다가 1월 6일 날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교재 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미정인데 12월 30일까지는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오탈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해서 아마 늦어도 1월 초에는 출간이 되지 않을까. 프로그래밍 언어 책하고 같이 이렇게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정이 나오면은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오픈 일정은 이렇게 된다. 자, 25년도 학습 방법. 요거는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하셔도 돼. 운이 좋아. 나는 로또를 해도 항상 3등을 해. 뭐 이러면 하셔도 돼. 근데 그 정말 너무 운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기출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준비를 하겠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한테 그 질문 주시는 것 중에서 정보 처리 기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취득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취득하는 거예요. 한 번에. 뭔가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출제위원분들만 아니까. 뭐 출제위원분들의 자제분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중요한 거야.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얘가 이제 8문제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이론에서 아까 뭐 6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4문제 나왔고 3문제 나왔고 이게 여기 이론까지 포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한 7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문제에서 8문제.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합격 점수를 넘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개를 맞추는 확률적인 그런 확률을 높이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얘 두 개 공부하는 게 확률을 훨씬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기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용어들이 일단 굉장히 어려워. 그래갖고 많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본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강에서 앞뒤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얘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제가 이제 24년도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외우려고 하세요. 이걸 문제답 형태로 해가지고 외우려고 하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요청사항이 어떤 요청을 해주시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얘가 배열 포인터인지 아니면 얘가 구조체인지 얘가 포인터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문제에다가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려고 써 이거를. 이게 배열 포인터 문제건 이게 포인터 문제이건 구조체 문제이건 이게 자바의 뭐 상속 관련된 문제이건 뭐 생성자 관련된 문제이건 그거는 익숙해지면 그냥 보여요. 이거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그리고 시험에서 이 코드를 딱 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이냐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보고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유형들을 개발자들이 다 알까요? 몰라.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산직에서 배열 포인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문제예요. 배열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배열 포인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못 풀겠는 거예요. 저는 자바 개발자이고 웹 프로그램 쪽 관련된 개발자라서 시연하고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공부하고 이게 다였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 시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 문제를 시연으로 먹고 사는 제 친구한테 줬어.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무슨 개념이야? 라고 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걔도 나름 대기업 팀장이야. 시연으로만 해가지고 대기업 팀장 됐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작도 그걸로 했고 대학원 졸작도 그걸로 했고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많이 다녔어. 하나도 다녔고 무슨 현대 모비스인가 거기도 다녔고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딘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팀장이야. 시연으로 팀장이 된 양반이야. 내가 얘한테 줬단 말이야. 모르겠대. 이거는 일단 에러래. 그럼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을 찾을 수 있게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 거야? 뭐 이거 나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건데 이 파트도 모른단 말이에요.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무슨 포인터 관련된 문제인지 얘 포인터 관련된 문제 곱하기 들어가면 얘가 포인터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고 배열 포인터이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가까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이거는 익숙해지면 눈에 보여요. 그냥 이게 무슨 배열 포인터니까 배열 포인터에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론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 이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이론적인 거였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모든 홈페이지는 똑같이 나와야 돼. 세상의 모든 게임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모든 시스템들, 그러니까는 업무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들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이론적이다라고 했을 때 ABCD를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이론적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게임도 각양각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홈페이지도 각양각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얘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아니라 익숙해진 상태에서 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론하고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얘 뭐 두 강 보고 한 강 본다든지 아니면 뭐 한 강 보고 두 강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정보처리 기사가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게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그냥 얘를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이번 교재에서 좀 바꾸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만들었고 그리고 강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12개 합격 점수 요거는 넘길 수가 있다. 그 시간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확률을 아예 높여버리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다 기출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나이야. 한번 해볼까? 그럼 하셔도 돼. 그런데 빨리 합격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보고 있을 건데? 언제까지 내 얼굴 보고 있을 건데? 이거 머리도 크고 그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딱 합격하고 저를 그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를 최대한 짧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만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25년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 제 강의가 조금 늦게 출강이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저는 강의를 다 새로 찍어요. 아, 물론 기출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년 거를 가지고서는 올려놓는데 이론이라든지 방금 전에 여기서 있었던 거 이론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회 시험 끝나고 제가 교환 만들고 교재 만들고 그리고 나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필기도 마찬가지고 필기도 다 지금 새로 찍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24년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건데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뭔 공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니까는 나는 내년에는 조금 더 쉽게 요만큼이라도 쉽게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거. QA들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질문들. 그 질문들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이렇게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나 편하자고 하면은 그냥 옛날 강의 갔다가 새로운 거 몇 개 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면은 저도 편해요. 어차피 저는 이제 편집 안 하고 편집자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쉽게 강의를 못 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어렵게 받아들이는 걸 내가 공부를 했잖아. 그럼 쉽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래갖고 그렇게 그런 이유로 강의가 재촬영이 되는 거고 그런 이유로 강의가 이제 오픈 일정이 조금씩 그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조금 늦어지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전 강의 갖다 쓰면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갖다 쓰면은 얼굴이 틀려 일단. 작년보다 올해가 늙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싹싹 재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필기 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필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강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있는 것들 합치고 그러는 작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번에는 필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재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니까는 다들 뭐 바쁘시죠? 뭐 여기 모임도 가야 되고 저기 모임도 가야 되고 술 적당히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감기들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